네, 안녕하세요. 점프볼 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조영두 기자입니다. 농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1라운드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어서 제가 1라운드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1라운드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1라운드를 돌아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를 한번 저희가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마 대부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산 KCC 허웅. 야, 요즘 이 선수 플레이를 보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허웅은 좀 몇몇 취재진 사이에서 좀 저평가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 시즌 플레이하는 거 보면 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오프 시즌에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승부처에서 그 해결사 기질도 딱 보여주고 있는데 DB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그 3점 슛, 야, 저도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평균 기록이 평균 20점에 4리바운드, 3.5 어시스트, 3점 슛 평균 3개, 3점 슛 성공률 40.9%인데 아마 뭐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 생애 최초로 라운드 MVP 수상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한 명을 꼽자면 저도 허웅이거든요. 근데 허웅님이 조영두 기자가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정관장의 변준영 선수, 일단은 뭐 변준영 선수의 올 시즌 기록 자체가 크게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경기 기준으로는 평균 10.9점, 3점 슛 2개, 물론 성공률이 40%에 달하지만 그럼에도 압도적 기록적인 측면에서 더 훌륭한 국내 선수나 외국 선수도 있었지만 제가 변준영 선수를 꼽은 이유는요. 일단은 지난 시즌에 변준영 선수가 부침이 많았어요. 맞아요. 많았고 지난 시즌 단 24경기 출전에 그쳤는데 상무에서 전역한 선수들은 곧바로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 네. 변준영 선수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전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 네. 그 저희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경기 수, 이건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 맞아요. 데뷔 후 가장 적은 득점에 그칠 정도의 부진을 겪을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한 시즌 만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물론 올 시즌도 부진했던 경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박지훈이 빠진 상태에서 지난 시즌의 슬럼프는 일시적이었던 거라는 걸 증명을 했고 물론 FA 로이드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죠. 박지훈이 빠진 상태에서 정관장의 앞선 이 로테이션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변준영의 해결사 능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취재했던 거로는 19일에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였는데 약간 그 현장에서 보는데 공포영화 보는 느낌이었어요. 정관장이 23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네. 물론 우리 농구에서 20점 차, 30점 차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가는비 욕듯이 야금야금 따라가서 사쿼터 중반에 동점을 결국 만들었어요. 이 페이스라면은 역전도 가능하겠다라는 찰나에 변준영이 찬물을 껴는 3점 슛을 딱딱 터뜨립니다. 그래서 총 경기 통틀어서 3점 5개 다 들어갔어요. 정관장이 2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아마 박지훈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면은 물론 개인 기록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관장의 앞선의 그 에너지 레벨이 시즌 내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1라운드로 변준영을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팀으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왜 시즌 개막하기 전에 항상 이 전문가들의 가장 이제 그 단골 주제긴 해요. 네. 강중약 예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가 예상했던 강중약 예상을 깼던 팀을 하나씩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영두 기자는 어떤 팀을 좀 주목을? 저는 삼성을 좀 꼽고 싶은데요. 사실 2승 3패로 성적이 하위권이에요. 2승 3패가. 그렇죠. 근데 예년의 시즌과 비교해보면 2승 3패면 삼성의 출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경기력에서 깜짝 놀란 게 삼성의 평균 3점 슛이 12.6개, 3점 슛 성공률이 43.4%입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저는 한 2경기까지 이렇게 터지는 거 보고 뭐 3경기째부터는 안 들어가겠지 했는데 어느덧 6경기까지 왔거든요. 이게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갈지 삼성의 3점 슛이 궁금해지고 지금 이원석이 없는데도 이 정도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원석이 돌아오면은 어쨌든 니콜슨도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은 좀 더 강해질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꼽고 싶은데요. 가스공사. 가스공사.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도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가스공사 전력 자체를 뭐 우승 후보다 이렇게까지 꼽진 않았지만 네. 저는 올 시즌 역시 충분히 다크호스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일단 강혁 감독의 색깔이 분명히 녹아들었고 지난 시즌에도 가스공사가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었잖아요. 그래서 팀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막 6연패 전자레드 일도 없었던 6연패 충격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LG에게도 지면은 역대 3호 개막 7연패가 됩니다. 야. 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티아는 플레이오프 때에서 이번에 같이 뛰고 있는 네. 거지만 국내 선수로 봤을 때는 김낙현의 이적이 있었죠. 그게 팀 구성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일단은 외국 선수 구성이 니콜슨 빅맨 조합에서 올 시즌 빅빅으로 갔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골
골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두 번째로 리바운드 낮은 팀이니까요. 그러면서 3점 슛은 중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삼성의 난리가 달아준 것도 니콜슨을 포기하고 삼성이 데려가면서 우리가 확 살아났는데 가스공사는 오히려 색깔이 약해지고 새로운 색깔을 덧칠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두드러지지 못하면서 특정 팀이 독주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깔아앉는 거는 특히나 더 리그 흥행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더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연패를 끊었으면 하는데 근데 희망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경기를 치는 동안 상대와의 점수가 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또 줄면 누가 폭탄을 이제 터뜨릴 거냐. 그쵸. 그러니까 남은 세 팀 중에 누가 이제 폭탄을 터뜨리느냐 짧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외국 선수 교체 썰도 들려요. 맞아요. 외국 선수 교체가 이제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그런 썰이 들린다는 것 자체는 세팅이 잘못됐다. 시즌 플랜이 완전 꼬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을 좀 깼던 팀으로 안 좋은 면이지만 뭐 가스공사를 꼽았고 다음 농담 촬영할 때는 또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선수 개인이나 팀별로 성적 외적인 면에서의 이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균형이라고 꼽으면은 코치 챌린지 도입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요. 코치 챌린지 도입이 저는 현재까지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흐름이 끊기는다는 지적도 있고 물론 그것도 팬들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판정으로 인한 논란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 논란을 잠재우면서 흐름이 끊기는 거를 좀 감수하면서 가느냐인데 그래도 판정 논란이 생기는 것보다 흐름이 조금 끊기는 게 그나마 좀 덜 리스크가 큰 행복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파울 챌린지 파울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만 정심이다 번복이 되는 건데 올 시즌은 터치아웃을 볼 수도 있고 터치아웃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파울을 했으면은 사실 저게 파울이었다라고 번복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시즌에 예로 들자면은 SK와 DB의 경기였는데 원희가 골밑을 파고들어요. 근데 이제 스페맨이 수비를 하려고 떴는데 뒤에서 김보배가 헬프를 들어와서 김보배의 컨택이 일어난 걸로 심판의 판정이 선언됐거든요. 김보배는 파울이 아니라고 DB 쪽에서 파울 챌린지를 신청했죠. 근데 이제 그 비디오 화면이 나오는데 김보배의 파울이 아니에요. 근데 스펠맨의 파울이 있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분명히 파울이 나오고 있는데 규정상 그게 안 되니까 맞아. DB로 공격권이 바뀐 거죠. 이것도 사실 진짜 그런 클러치 상황이었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챌린지 규정이 바뀌면서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도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횟수가 지금 3번이잖아요. 이 횟수를 조정한다거나 이외로 아니면은 NBA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BA 코치 챌린지를 쓰려면은 작전 타임을 소진해야 되거든요. 기회는 한 번뿐이지만 그 성공시는 챌린지 기회가 추가로 부여가 돼요. 이렇게 되면 각 팀들도 어차피 쓰나 안 쓰나 3번 똑같이 주어지는 거 일단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횟수를 좀 조정을 한다면은 흐름이 끊기는 것도 최소화하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규 기자는 어떤 이슈가 좀 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즌이 개막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에 못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SK 안영준, 오색은, KCC 허운, 최준용, 그 정관장 전성현, 뭐 KT 정창영, 삼성 이원석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부상 선수가 있는 KCC는 상위권이에요. 근데 소노 가스공사는 큰 부상자가 없는데 지금 하위권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부상 선수들이 또 돌아오면 어쨌든 선수들이 또 리그 흥행에 분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더 뭐 팬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뭐 허운이나 전성현은 새로 이제 이적을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노랑 가스공사는 부상자가 없는데 생각이. 근데 가스공사는 뭐 마티앙이 부상은 아닌데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가스공사는 뭐 빼는 걸로 하시죠.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라운드 이슈가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